인천 계양을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해진 지역구입니다. 예. 예.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구 인천 계양을 여기에 벌써부터 다음 국회의원은 누구다 하마평들 나오고 있습니다. 상징성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자신의 지역구였었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요. 벌써부터 출마자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던 내용들인데요. 지난 총선에서 공동 총괄 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윤대기 변호사, 당시에 총괄 선대위원장이요 6명 정도고 공동 선대위원장까지 합치면 14명 되는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외에 계양의 구청장을 삼성을 역임했던 박형우 구청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역에서는 박형우 구청장 청장으로 다시 도전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국회의원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이재명 국회의원 당시에 선임 비서관을 맡았던 인천시당의 김광 또 지금 조직국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 후보군에 오르내고 있고요. 이외에도 현재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성민 전 시의원, 전에 시의원을 했고요. 그리고 현 시의원이죠. 문세종 의원이 자천, 타천으로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인사들이 평판이라든지 중량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부 언론에서는 자꾸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오는 7월이나 8월경에 지역위원장을 공모하거든요. 예.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그 외부 인사를 가지고 다음 총선을 치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성에 무게가 좀 실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에 후보와 붙었던 전 국토부 장관 원희룡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출마 채비를 하고 있고요. 당시에 원위원장 지지 선언을 하면서 출마를 접었던 그 전까지 당협위원장을 했던 윤영선 전 위원장도 지금 이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더 이름이 큰 인물들이 왜 자꾸 찾나 했더니 원희룡 전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있겠군요.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 지방선거랑 국회의원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질 거란 말이죠. 그럼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럼 1년 동안 계양을은 누가 챙겨줄까? 옆에 있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챙겨주는 것도 아닐 테고 아니면 대통령이 나온 곳이기 때문에 알아서 행정부가 챙기질 않을 것 같고요. 옆에 계양 갑의 유동수 국회의원이 있긴 합니다만 자기 지역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계양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다음 원래는 보궐선거가 화요일 그러니까 그 다음 4월 달에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사실 10개월간 공백이 있고요. 다음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1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양을은 어떻게 하는 거냐,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에도 당 대표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래도 중앙 정치를 하느라 지역의 현안을 사실 챙기기가 좀 어려웠다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동안에 계엄 사태라든지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사실 지역 현안은 거의 다 묻혀 있는 상황, 잘 해결되지도 않았던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된 계양 을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에 지금 광역철도망이 없는 문제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인천시와 계양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소각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부 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유치 역시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 지역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 문제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해결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윤한 계양구청장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공석 물론 아쉽긴 합니다만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대선 공약으로 그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의 광역철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공약을 제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나와 있는 상징성 있는 지역구라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거라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하게 될 텐데 지방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을 배출하고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면 그 여당이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은 대부분 승리를 많이 했잖아요. 물론 6.3 선거 대선 이후에 6.3 내년에 동시 지방선거가 딱 1년입니다. 2026년 6월 3일 날에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데요. 임기 시작한 지 딱 1년 만에 이런 지방선거 과연 잘
여당에게 유리할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긴 그러냐면은 하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밀월 기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그걸 대개 당선되고 나서 100일, 한 3개월 정도를 칩니다. 예. 지난 대선에서 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던 것도 3개월 내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압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1년 조금 애매한 기간이라고 아하,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1년 만에 중간평가를 받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대 야소라는 그리고 절대 유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만큼 경제를 살리고 또 통합을 이뤄내느냐, 그래서 민심을 얻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추진력, 일문을 통해서 민심을 얻어나간다고 하면은 민주당, 여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고요. 또 실제로 인천과 경기 같은 경우는 과반수를 넘는 득표율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다소 유리한 국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반면에 전체 득표율을 비교해 볼 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은 49%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득표율보다 더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 이제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얻어내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낙관할 수만은 없는 내년 지방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결과가 어떨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